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나는 카츠라, 회사원으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부모님과 누나까지 4인 가족이다. 엄마는 조금 엉뚱하면서도 느긋한 성격이다. 10시 버스에 타려고 했는데 다음 거 타도 되겠지? 평소에도 마음이 넓고 다정해서 엄마가 사오라고 한 거 깜빡했어. 그래? 어쩔 수 없지. 화도 거의 안 냈다. 한편 아빠는 할아버지의 영향인지 완고하고 매사에 진지한 남자였다.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술도 담배도 안 했다. 취미다운 취미라곤 자기 전 몇 분 동안 문고판 역사소설을 읽는 정도. 우리 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오늘 국회에서는 아빠, 지금 만화 보고 있었는데. 이 시간엔 뉴스 보는 거야. 네. 쉬는 날에도 카츠라, 공부는 다 했니? 아빠, 놀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쉬는 날 하는 공부량으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야.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미래의 선택지를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공부해두렴. 네. 이런 식으로 지나치다고 할 만큼 엄격한 아빠였다. 누나도 왜 그래 누나? 아빠가 새로 나온 게임 사지 말래. 근데 저번에 생일에 엄마가 다른 거 사줬잖아. 내가 모은 내 용돈으로 산다는데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용돈이잖아. 저번에 새로운 거 샀잖아. 저놈의 고집불통. 이런 식으로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런 누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에게 물려받은 착실한 성격에 확실히 계획을, 엄마의 느긋한 성격도 더해져서 오늘은 힘드니까 쉬어야지. 어느새 꽤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 지금은 자랑스러운 누나다. 아이고 어머, 어서 와요. 그런 아자미 누나가 집에 약혼자를 데려왔을 땐 나도 조금 놀라고 말았다. 우리 누나한테 남자친구가? 연애 같은 건 시간, 돈 낭비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그렇게 말하던 우리 누나가 남자친구? 야, 카츠라, 너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아닌데? 그런 거 아니야. 프로키군이라고 했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하지? 네, 아자미 씨와 같이 토쿠사 상사에서 일합니다. 나보다 선배기도 하고 관리직이라서 돈도 잘 벌어. 아자미 씨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특히 직장에선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참 따뜻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잠깐, 쿠로키 씨, 그런 얘기까진 안 해도 돼. 그래도 이런 건 확실히 설명을 해드려야. 어머? 아주 생각이 똑바로 박힌 청년인 것 같군. 쿠로키군, 좀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보다시피 내가 고집불통이라 아자미가 자네 얘기를 잘 해주지 않아. 아빠. 저녁은 먹고 갈 거지? 아직 이른 시간이니 천천히 대화하세. 아, 네. 아빠 정도는 아니지만 쿠로키 형님은 정말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오히려 누나보다 성실해 보일 정도였다. 아빠처럼 완고하지도 않고 부침성도 좋은 호감형.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누나랑도 잘 맞을 것 같다. 그 후 여러 번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특별히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결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상견례 하는 날, 쿠로키 엄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자미 아빠입니다. 엄마예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로키 아빠. 어라? 아, 맞네, 맞아. 그치? 히이라기 맞지? 에트라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혹시 아카마츠 맞나? 어머, 아는 사이야? 이야, 이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쿠로키 아빠이자 히이라기 동창인 아카마츠입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잘 생각해보면 이 상견례 때부터 일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엄마가 부탁한 거 사왔어. 고마워. 아빠는? 쉬는 날인데 웬일로 집에 안 있고. 그게 있지. 뭐? 아빠가 프로레슬링 보러 갔다고? 쿠로키 형님의 아버님, 사돈어른과 아빠는 중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그 시절엔 딱히 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녀석이
그런 일도 있었지.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추억에 빠져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마음이 잘 맞았는지 그런데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사돈. 히이라기가 아자미의 아버님이었다니. 세상 참 좁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만날 일도 없었겠지. 너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동창회도 거의 안 나왔잖아. 야, 히이라기, 다음에 내가 연락할 테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너도 알지? 이 나이가 되면 연락 끊긴 친구도 많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잖아. 다 그렇지 뭐. 우리 나이쯤 되면. 그렇다니까. 술 한 잔은커녕 밥 한 번 먹기도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허물없이 지내자고. 사돈지간이니 뭐니 딱딱한 사이 말고 때 그 시절처럼 다시 친구로. 알겠지? 친구라. 연락 주면 시간은 내볼게. 난 자네와는 영 다르게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상견례 다음날 사돈댁도 크로키 씨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카마츠 씨도 굉장히 좋아하던걸? 응, 그렇지. 아카마츠? 여보세요? 히이라기! 뭐하냐?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뭐? 너 진심으로 한 얘기였어?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 오늘 저녁에 집에 없어서 나 심심하거든. 어때? 저기 여보, 오늘 말인데. 사돈 어른은 진짜로 아빠에게 연락했고. 자, 일단 마셔. 자, 아니 아카마츠, 난 술은 넌 손해만 보고 사는 거라니까. 동아리도 안 하고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그럼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딱히 취미도 없는 거 아니냐? 자, 한 잔이라도 마셔봐. 이제 딸이 둥지를 떠나잖아. 노후에 이런 재미도 없이 어쩌려고 그래. 아주 일리 없는 말은 아니지. 오! 맛있네. 신입사원 때 이후로 처음이네. 그치? 자, 얼른 더 마셔. 마시라고. 몇십 년 만에 술에 입을 댄 아빠는 그렇게 사돈 어른의 술 친구가 되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교류하는 친구도 없던 아빠는 노래방 가자. 연락이 오는 대로 사돈 어른과 놀러 나가는 일이 늘었다. 나갔다 올게. 나도 누나도 엄마도 그런 늦바람이 딱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 요즘 노래방은 굉장하더라고. 어머, 그래? 아빠의 즐거움이 하나 더 생긴 거라면 더없이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맛있는 야키토리집 발견했어.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오늘 한잔하고 들어갈게. 뭐? 오늘도? 또 사돈이랑? 오늘 이래봤자 요즘 술 안 마시는 날이 드물잖아. 쉬는 날도 놀러 나가기만 하고 그게 나쁘다고는 안 하겠는데. 아무튼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갈게.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던 아빠는 건배! 네. 언제부턴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사돈 어른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프로레슬링을 보러 가서 낮술을 하거나 파친코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겉옷에서 담배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진지한 모범생 타입이었던 아빠는 불량 학생 사돈 어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다. 급기야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돼. 창피하게 진짜. 평생에 한 번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분위기를 띄워야 할 거 아니야. 그니까 분위기 안 띄워진다고. 뭐야, 왜들 그래? 엄마, 아빠가 결혼식 때 공연을 하겠다잖아. 시아버님이랑 프로레슬링 시연한다고 자꾸 고집 부려. 예. 뭐? 그러니까 일단 쿠로키 군이랑 아자미가 프로포즈를 재현하는 단막극을 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사돈끼리 영광의 벨트를 두고 싸우는 거지. 어때, 아자미? 어때고 나발이고 열받아 죽겠다고. 그럼 아카마츠랑 회의해야 하니까 나갔다 올게. 아빠! 아자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아빠 고집을 못 꺾어서. 그런 말 하지 마. 쿠로키 씨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 후 쿠로키 형님은 가벼운 우울증이 생겼다. 듣기로는 쿠로키 형님이 매사에 진지한 성격이 된 건
자라면서 가볍기만 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번 일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러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부인께도 쿠로키 씨한테도 미안해서. 왜 그래? 내가 생각해봤는데 며칠 후 왜 이래 둘 다? 왜 이러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어.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뭐? 어머니가? 어머니. 일하게 앉으렴. 앉아. 저기 앉아. 네. 우리가 부른 사람은 할머니, 아빠의 어머니였다. 할머니는 교사로 일했던 엄격한 여성이었다. 지금도 각지에서 강연자로 초대받는 근엄하신 분이다. 아빠가 꽉 막힌 사람으로 자란 건 그런 할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아빠는 지금도 할머니 앞에 서면 얼굴도 못 든다. 자세한 얘기는 세 사람한테 들었어. 길하게 넌 예전부터 공부 외엔 한눈 한 번 안 팔았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자랐으니 당연한 일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너에게 사과해야 해. 인생을 살다 보면 숨 돌릴 틈도 필요하지. 네가 어렸을 때 놀 시간을 더 많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지금 즐겁니? 나이 먹을 만큼 먹고서 유흥에 눈을 뜨고 매일같이 곱비 풀고 술 마시러 다니고 즐거워? 그건 뭐...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어렸을 때면 몰라도 넌 지금 어른이야. 부모라고. 딸의 행복은 무너뜨리고 너는 즐거워? 너 혼자만 즐거우면 다야? 그게... 오늘부터 여기 묵으면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칠 거야. 네? 다음 날부터 아빠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 시작되었다. 사돈 어른과 술 마시러 가거나 놀러 가지 못하도록 지갑에 돈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화요일은 회의 때문에 집에 늦게 올 겁니다. 다음 주는 출장으로 스케줄도 빠짐없이 보고해야 했다. 그래도 무조건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여보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여보 응 좋아. 오랜만에 점심도 밖에서 먹을까? 아빠랑 엄마는 부부 둘만의 시간에 충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아빠는 사돈어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원래의 아빠로, 아니 원래의 아빠보단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아빠로 돌아왔다. 미안해. 너희들 아빠가 저렇게 된 건 내 책임이야. 장래를 위해서라면서 너무 엄격하게 키운 것 같아. 사소한 계기로 고삐가 풀렸을 뿐인데 옛날부터 쌓였던 뭔가가 터진 모양이야. 아니야.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 타이밍이 나빴을 뿐이지.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를 길러준 덕분에 아빠가 날 똑 부러지는 사람으로 키웠잖아. 아자미. 한편 사돈댁은 꽤 소란스러웠던 모양이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는 다 참았는데 이젠 한계야.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이혼해. 어떻게? 농담이지? 난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건데. 아빠, 전부터 말했잖아. 아빠가 재밌다고 하는 건 아빠만 재밌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창도 친구도 지금은 아무도 아빠 연락 안 받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은 드디어 누나의 결혼식이다. 카츠라, 고마워.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했잖아. 다 할머니 덕분이지. 그때 엄마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처 할머니 생각이 안 났다고 했어. 네가 아이디어를 낸 덕분이야. 그런가? 노는 법을 배우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그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된다.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사돈어른은 이혼 후 시골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쪽 친척들 사이에선 쉴 틈 없이 굴려지고 있다고 한다. 빨리 해!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다 잃고 노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나. 누나, 축하해! 축하해! 우리 남매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누나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の子の将来のためを思っての教育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人間玉の息抜きは必要なものですからね。
何より昔から遊びだとかをさせてもらえなかったのであれば、羽目の外し方がわからなかったのも無理ないですね。何にせよ楽しいことはいいかもしれませんが、果たして自分の楽しいはその人にとっても楽しいなのか、周りに迷惑をかけていないかというのが大事で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方向に向かってよかった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